요즘 뭐 설에 1인 가구, 지금 한국의 1인 가구가요, 한 뭐 25% 정도 넘어가고 있다는데, 1인 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1인 가구들 설명절에 굉장히 쓸쓸할 건데요. 이런 분들 혼자서 조그마한 방에 참 먹고 살고 이렇게 사시는데, 자, 이 1인 가구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26.5%, 2035년에는 34.3%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연 3.5%씩 늘어나는 겁니다. 1인 가구는요, 같은 색깔이 아닌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멋있는 펜트하우스 고급 이 빌라 같은 데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시원 같은 쪽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도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 의외로요, 2015년에 506만 명의 1인 가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34%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즉 고령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독거 노인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농촌에도 1인 가구 비율이 이 한 명이 사별해서 한 명이 사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1인 가구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 당연하겠죠.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대도시 지역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전부 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미혼 남녀나 이혼 사별한 1인 가구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이 뭐 드라마나 미디어는 1인 가구의 멋있는 모습들만 보여주죠. 뭐 먹방이니 또 1인 가구를 내가 집을 리폼해서 제대로 꾸민다, 뭐 가구 이런 거 뭐 집에 인테리어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요즘 뭐 MBC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연예인들이 1인으로 1인 가구로 재밌게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접근해가는 유명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싱글족들은요, 혼자 살면서 이 재미있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혼자 사는 이런 커뮤니티도 많이 생기고 모임이 생겨서 거기에서 요리도 배우고 뭐 혼자 장보기도 배우고 이런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 1인 가구인데 그 수는 많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1인 가구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만 그 속에서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7.5%, 절반가량의 1인 가구가 빈곤계층이라는 겁니다. 점점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은 대표적으로 빈곤층입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혼자 살면서 뭐 봉사활동하고 취미활동을 즐기는 이런 우아한 독거 노인도 있지만, 한겨울에 난방도 못해서 냉골에 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보니까 가스레인지를 틀어가지고 휴대용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 이 냉골에 사는 노인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나중에야 발견되는 이런 고독사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다 보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1인 가구 중에서도 빈곤층은 매우 심각합니다.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졸업이 또 다가오니까 또 막막해졌다. 돈도 없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또 취업이 안 될 것 같다. 지방에 계신 부모가 고시원 반값 보내주지만 과외 2개로 생활비를 벌면서 취업 준비까지 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친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렵다. 자, 이런 분들요, 정말 건강 악화, 우울증, 빈곤에 시달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1인 가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은 노인대로 빈곤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안 돼서 빈곤해집니다. 정말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Y세대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2세, 그러니까 1980년에서 90년 출생자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 할 때, 응팔할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한국의 Y세대는요, 한국 경제가 가장 좋은 삼저시대에 호황기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이끌 소비 주력이자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인식되었는데, 이제 이 Y세대가 한번 보십시오. 8, 90년대 태어났으면 지금 많게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년생이면
36이고 90년생이면 26입니다. 26, 36 이 사람들이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내지는 88만원 세대 대부분 비정규직 급여를 받는 급여가 한 달에 88만원 세대로 다수가 전락하면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요즘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진지하게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사회 권력자나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자,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렌트 푸어라는 겁니다. 즉 집에 전월세, 대부분 월세겠죠. 보증금 월세죠. 이걸 내다가 보면 자신이 벌은 소득 중에서 쓸 돈이 거의 없어서 빈곤층으로 산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이 서울에 전입한 사람이 2014년에 55만 2,400명이랍니다. 그래서 매년 5, 60만 명쯤 되는 이 청년층이 이 서울로 전입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청년층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집 주거난입니다. 그래서 청년 진입에 벽이 있는 것은 대학가가 있는 관악, 마포, 서대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그걸로 주로 많이 가니까. 근데 전세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평당 보증금은 800만원이고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이 옵션인 8평짜리 하나 구하려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고시원 같은 거겠죠. 전세 보증금이 7천만원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원에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면 월 40만원입니다. 아마 이 청년층 중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내고 이런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대부분이 다 보증금 한 3천, 2천, 1천에 월세를 내는데 제가 볼 때 평균 한 50만원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는 또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 3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3, 40만원을 내면서 6에서 8평짜리 집에 사는 신세인데요. 주거 문제는 지방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이 고향인 학생들도 서울 시내에서요 학교 가려면 뭐 기본으로 한두 시간 걸리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대학가 근처에 월세를 구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 이 신촌에 거주하는 대학생은요 집이 서울이어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고 3년 동안 통학하다가 등교 시간이 1시간 반 걸려서 왕복으로 3시간이 걸려서 친구 3명과 7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생에서 사회로 진입하면 벽이 더 높아진다는데, 우리나라의 청년의 사회 진출기 25에서 29세 연령층의 월 급여가요 230만원이고 실수령은 200만원도 안 된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통계 좀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과연 우리나라의 25에서 29세가 뗄 거 다 떼고 200만원을 받아요? 여기에 4, 5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 관리비, 학자금 대출 상환, 보증금도 빌렸으니까 보증금 대출이자 이런 걸 내면 취업해도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취업한 사람은 그래도 실생활비 200만원 남는 사람은요 그래도 남들이 봐서 멀쩡한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지 못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저임금, 뭐 파견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요 이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생활비가 모자라 가지고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합정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도봉구에 본가가 있는데 회사와 멀어서 월세를 구했는데, 참 뭐 이런 보잘것없는 직장에 다녀도 월세는 구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대출을 받았고 월세 관리비로 월 45만원 낸다. 뗄 것 떼면 150만원이 실수령액인데 고정 비용을 빼고 나면 40만원 남는다. 취업을 못해 심야에 아르바이트 하고 사는 친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에 따르면 20세 세대주는 1.2%고 30대는 8.5%라는 겁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이 자식이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참 이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한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52개 유수지, 즉 빗물 저장소에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주민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옆에도 유수지가 있는데요. 이 참 비와놓은 땅, 장마철에 한두 번 물 차는 거 외에는 빈 땅입니다. 밑에 다리를 좀 높게 해가지고 한 2층 정도부터 위로 집을 올리면 밑에는 차를 넣고요. 비 오면 빼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많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청년들이 소득 대비 주거비가 높아서 생활비 등이 줄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사회주택 만들어져야 됩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가보십시오.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도둑질 해먹는 예산 정리하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땅도 찾으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이런 걸요. 한 10층씩 올립니다. 그래서 밑에 저층은 소방서, 동사무소, 경찰서로, 파출소로 쓰고요. 지구대로 쓰고 위에는 전부 이런 청년 사회주택 하면 됩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옆에 붙어 있으면 안정성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곳곳에요. 비어있는 뭐 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의선 뜯어낸 철로 자리에 왜 공원을 만드냐? 청년주택을 만들지. 그리고 공원은요. 그 빌딩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또 고가다리를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고가다리 만들어서 위로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스카이라인 해가지고요. 참 한심합니다.